네. 저희 베네피풀 책자를 처음에 만든 게 이제 기존에 저기 만들어져 있는 게 있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한 부분을 같이 추가하고 그러다 이제 만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맨 앞장은요. 맨 앞장을 제가 설명을 할 때는 이 제품은 독일 제품이에요. 이걸 여기서부터 저는 설명을 드려요. 이 앞에 이제 글씨에 독일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이제 쓰여 있잖아요. 네, 독일에서 왔고요 하면서 독일에 대한 국가 브랜드 인지도를 그분한테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서 그분이 독일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대화를 나누죠. 근데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독일 뭐 가전이나 식기 그리고 뭐 냄비, 칼 이런 것들 다 좋은 거는 독일 거라는 거를 대부분 알고 계시니까 그런 거 위주로 좀 얘기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아기를 키우면서 처음에 이제 아기 낳고 키우면서 아기 거 제일 좋은 거 분유 제일 좋은 거 그리고 기저귀 제일 좋은 거 이런 거를 이제 내 애한테는 제일 좋은 거를 해주고 싶다 보니까 요즘 엄마들이 눈만 높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 해주고 싶다 보니까 검색하고 올라가 보면 결국에는 다 넘버원은 독일이었어요. 애기들 거 용품조차도. 그래서 독일의 기술력이나 그리고 독일에 대한 그 정직한 이미지, 제품에 장난치지 않는 이미지. 우리나라나 미안하지만 중국도 제품에 장난치는 이미지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독일은 정말 깐깐하고 정말 엄격한 그런 이미지라는 거. 그런 독일에서 만들어진 PM이고요. PM이라는 이름은요. 프리미엄의 약자예요. 프리미엄의 약자고요.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을 지향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네, 여기 보시면은 PM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에 들어온 지는 이제 4년이 됐기 때문에 뭐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안 들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더군다나 광고하지 않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모르실 거예요. 근데 PM이 독일에서 설립된 거는 1993년이고요. 올해로 이제 29년 됐어요. 그 29년 동안 정말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성장해오고 있는 회사라는 거.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뭐 이제 막 생겨난 그런 못 믿을 만한 회사가 아니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전 세계 DSN 글로벌 100이라고 써 있죠. 이 DSN 글로벌 100이라는 건요. 다이렉트 셀링 뉴스의 약자예요. 다이렉트 셀링 뉴스.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총 집합해 놓은 그 플랫폼이에요. 여기는 순위를 매기는 플랫폼 그 업체인데 그 기관인데 그 글로벌 100이라는 것은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1위부터 100위까지를 계속 매기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제가 처음에 이 PM에 들어왔을 때 그게 2년도 채 안 됐을 때였는데 지금으로부터 2년도 안 됐을 때였는데 그때만 해도 13위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본사에 굉장히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얼마 안 돼서 뭐 12위, 11위, 10위 막 이렇게 막 껑충껑충 막 몇 달 단위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 회사가. 그러더니 가장 최근에는 9위예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순위가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는 걸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어, 이 책자를 그 순위 올라갈 때마다 바꾸면 참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전 세계 총 그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 중에서는 9위지만 독일,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유럽의 그 되게 잘 사는 나라들이잖아요. 이 나라들이 되게 부유한 나라고 되게, 그런 나라. 독일 강국에서는 이미 네트워크 마케팅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 PM입니다. 어, 그 아메이는 정말 독보적인 존재잖아요. 독보적으로 정말 전 세계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회사인데 그 공룡 기업 아메이를 꺾고 이 PM이 유럽에서는 1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유럽에서 시작된 회사이기 때문에 유럽 먼저 재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 미국이랑 한국이랑 동시에 그 오픈을 했거든요. 아마 아시아 쪽에서도 머지않아 1위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잠시만요. 여기가 지금 소방 오늘 훈련 뭘 그런 걸 하나 봐요. 네. 윈경제대학 연구소 선출 혁신적인 기업 베스트 100에서 19년 연속 수상을 했다라는 거. 네, 20년 연속인데 여기는 안 바뀐 것 같아요. 아무튼 20년 연속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이 회사가 지금 실력이 어찌됐건 뭐 매출이 어찌됐건 중요한 건 이 회사의 신용이거든요. 제가 진짜 예를 들어서 정말 내 온 인생을 이 기업에 바쳐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한번 바꿔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한 10년, 20년을 노력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월 1억을 받게 됐어요. 이 회사에서. 근데 회사가 망한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그 내 인생 억울해서 나는 진짜 못 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 소위 말하잖아요. 영혼을 갈아 넣을 정도로 예, 그렇게 열심히 해도 될 회사인지 그거는 정말 신용평가를 보면서 이제 그 내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요. 저희가 그 뭐죠? 그 수능 이런 걸 봐도 등급 이런 게 있잖아요. 수능을 봐도 등급이 있고 뭐든지 이렇게 뭔가가 매겨진단 말이에요. 심지어 한우에도 소고기에도 등급이 매겨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업도 이 기업이 어떤 등급이고 믿을 만한 기업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S&P, 무디스, 그리고 피치 이렇게 세 개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용평가 회사인데 그중에 이제 무디스라는 그 회사가 있죠. 그 평가하는 회사가 있는데 우리나라 IMF 때 그 무디스라는 기업에서 우리나라를 신용 등급을 하락시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IMF가 딱 터진 거였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나라를 막 평가하기도 하고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 무디스라는 아주 공신력 있는 회사의 모 기업이 D&B라는 회사예요. 던앤 브래드 스트리트라는 그런 회사인데 여기는 진짜 되게 그 오래됐고요. 역사가 되게 오래되었고요. D&B에서는요, 미국 대통령 4명이 여기에서 선출이 됐어요. 4명이. 이 회사 한 곳에서 미국 대통령 4명이 나온 거예요. 그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죠. 그 정도로 굉장히 공신력 있고 유명한 그런 신용평가를 하는 곳이에요. 그 신용평가를 하는 DMB에서 그런 유명한 곳에서 저희가 스코어 100점 만점에 99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리플 A 플러스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말은요 한마디로 뭐 전쟁이 나도 이 기업이 망하지 않는다. 향후 100년간 이 기업이 도산할 확률이 0%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망하지 않을 회사인지 이런 평가를 매길 때는요. 그냥 단지 그 회사가 지금 잘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이런 걸 보고 매기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 회사의 재정적인 것들 그리고 뭐 부채 이런 거 정말 많이 따지겠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뭐 그 DMB에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까지 다 따져본단 말이에요. 예, 그런 면에서 정말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PM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PM을 만든 회장님이시죠. 롤프 소르고 회장님이고 이분은 처음에는 저는 회장님한테 큰 관심이 없었어요. 만나보지도 않았을 때였고 그리고 뭐 저기 독일에 있고 뭐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돈만 받으면 되지 이런 느낌으로 내가 뭐 굳이 회장님까지 알아야 돼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번의 그 여행을 통해서 회장님도 만나 뵙고 하다 보면서 이, 이 오너의 마인드가 이 회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정말 깨닫고 왔거든요. 근데 그 대표적인 예로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그냥 여담인데 이 롤프 소르고 회장님이 20대 초반에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었다고 하죠.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었고 젊은 나이에 굉장히 좀 직급을 막 올라갔나 봐요. 성공을 한 것처럼 보이게끔. 예. 그랬다가 이제 본인이 자만에 빠지고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던 그 사업이
굉장히 하향세로 접어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인제 잘 나갈 때에 그거를 인제 지키질 못하고 결국에는 안 좋은 끝을 맞이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분이 다시 일을 하기 위해서 BMW 정비공으로 취직을 하신 거예요, 우리 회장님이. 그래서 그 정비공을 하면서 굉장히 그 일을 하는 게 뭐였냐면 10분 이상을 이런 걸 계속 만질 수 없는 뜨거운 걸 만지는 일이었대요. 그 자동차 그 뜨거운 걸 만져서 10분 정도 만지면 반드시 쉬어져야 되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걸 하면서 인제 본인이 굉장히 후회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전 사업을 자만하지 말고 잘 키웠으면 내가 이런 일을 안 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굉장히 후회를 했고 '아 사람은 정말 겸손해야 하는구나. 잘 나가도 겸손해야 하고 자만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그 일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비공으로 일하시면서 썼던 나사못이 있어요. 그 BMW 회사에서 썼던 나사못을 그때의 나의 그 결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목걸이로 만드신 거예요. 목걸이로 만들어서 지금 저 사진 안에도 그 목걸이가 있을 거예요. 절대 빼지 않는다고 얘기하셨고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하는 루틴 내가 나가기 전에 집에서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하는 루틴이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한번 바라보신대요. 내 모습을 바라보고 뭐 인제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뭐 점검하는 것도 있고 뭐 아자아자하는 그런 그 뉘앙스도 있을 테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목걸이에 걸려 있는 그 나사못을 항상 보고 나가신대요. 그때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기 위해서 이거를 항상 지니고 항상 매일 아침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마인드의 회장님이세요. 너무 멋있는 회장님이시고 우리나라에 처음에 이제 오픈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아줌마 인제 그 연세 있으신 사업자분들이 "우리 회사도 PM에서도 독일의 그 유명한 냄비, 칼 이런 것 좀 팔아 달라. 유통시켜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이 롤프 소르그 회장님이 단호하게 거절을 하시면서 "우리는 절대 한 가지로만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한 가지 우물만 끝까지 파겠다 우리는. 여러분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않겠습니다. PM 인터내셔널은 세계 최고의 제품으로 전 세계 1 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형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데 정말 확신이 없으시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한 가지 우물만 파겠다라는 거는 제가 타 네트워크를 해 봐서 알지만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좋은 제품 여러 개 많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진짜 굉장히 진짜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뭔가 딱 하나가 딱 정해져 있고 그것에 올인해 가지고 그걸 공부하고 알리고 공부하고 알리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게 이 복제도 빠르고 사업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제품이 막 5만 가지 막 늘어나고 이러다 보면은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아 그래 이게 우선인 것 같고 저게 우선인 것 같고.' 이렇게 정신력이 정말로 흐트러지고요.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이 그 많은 것들을 배우려고 하면 그것 또한 되게 힘들어요. 배우는 것조차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우물만 파는 우리 회장님의 마인드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PM 그 전 타 네트워크를 했다가 8년 동안 뉴스핀을 했다가 그만두면서 '두 번 다시는 네트워크를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가 이 PM 제품을 '그래 먹어만 보자. 내가 돈도 많이 드는데 뉴스킨 거 먹으려면 돈도 많이 드니까 이거는 한 달에 16만 얼마인데 그때 당시엔 그랬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냥 제품을 체인지했던 거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저한테 인제 사업을 전달해 주신 한성주 그룹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인제 사업적인 푸시를 하시면서 이 표를 보내주셨어요. 공정거래위원회 순위표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 순위표를 보고 그때부터 인제 사업적인 호기심이 급격하게 급증하면서 예 사업을 결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한테는 이 순위표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저는 8년 동안 그 똑같은 회사에 몸담고 있으면서 매년 이 순위표를 항상 확인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 올해는 우리 회사가 몇 위지? 올해는 우리 회사가 몇 위지? 어떤 회사는 떨어졌네. 여전히 1 위가 아니구나.' 이러면서. 그러면서 항상 이 순위표를 매년 확인을 했어요. 근데
신생 회사가요 9위, 10위까지 잠깐 올라오는 건 간혹 봤어요. 그렇지만 그 회사들은 뭐 길어야 2 년, 3년 안에는 사라지더라고요. 지금 여기 뭐 9위 카리스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런 회사처럼 처음 들어보는 회사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뭐 9위까지 올라오고 사라진다 이거죠. 근데 제가 이걸 받았을 때 PM이 4위라는 거예요. 들어온 지 1년 됐을 때는 9위였고 그러고 나서 바로 4위로 껑충 뛰어 올랐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항상 1 위부터 특히 1 위부터 5 위까지는 거의 그냥 똑같은 회사들이 앞지락 뒤지락 이렇게 하면서 뭐 순위만 쪼끔씩 1 위, 2 위에 뭐 하락 뭐 이렇게 그런 변화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나는 PM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어떻게 4 위냐는 거야. 그래 갖고 너무 놀래 가지고 "이거 진짜예요 사장님? 이 회사가 진짜 4 위예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한성수 구력장님이 하신 말씀이 "어 맞아."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장님 근데 4 위를 뭘로 했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주스 3 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저는 진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아 뭔가 이제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3종 제품 3 종으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 봐도요. 우리 회사의 1 위부터 5 위까지 매출을 차지하는 제품들을 쭉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1 위부터 5 위까지가 그 3 종이에요 다. 구성만 뭐 액션팩에서 뭘로 바뀌고 뭐 이런 거지 다, 다 그 3 종이거든요. 그걸 확인해 봤고 지금 들어온 지 3-4년 만에 4 위로 치고 올라왔고 주스 3 종으로. 그렇다면 그 주스 3 종은요 제가 되게 무딘 편인데 '아 내가 내 스스로 검증 안 해도 끝났구나 이거는. 제품력이 끝난 거구나. 제품력이 좋지 않으면 진짜 어떻게 4 위까지 이렇게 단시간에 아무리 보상이 좋아도요. 이렇게 4 위까지 올라올 수가 없고 계속 치고 올라올 수가 없어요. 보상만 좋고 제품은 안 좋아.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치고 올라왔다가 바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계속 상승세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일일이 다 체험하고 어 '사업을 결정하겠다.' 이거 굉장히 네 어떻게 보면 똑똑하지 않은 선택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래 보시면 제가 그 타 네트워크를 하면서 진짜 정말 지금보다 저는 훨씬 뭐 5배 이상은 열심히 한 것 같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결국에는 되지 않았던 이유 성공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타이밍의 문제였구나.' 저는 10년 오픈한 지 10년 이상이 된 우리나라에 오픈한 지 10년 이상이 된 회사를 선택했고 심지어 18 주년 때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이때는 완전 소비의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한 국가에 오픈했을 때 그 시기별로 얼마나 이 시기가 나에게 타이밍인지 기회인지 그것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표인데요. 오픈하고 1-2년 사이에 '아 내가 이거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했어야 되는데 그럼 나 지금 한 월 뭐 5천 원 벌었겠다.' 막 이런 생각하시겠지만 그때는요. 모든 시스템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인제 사업을 하고 뭔가를 전달하려면요. 시스템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책자도 없고요. 하물며 전단지 한 장도 없었다고 했거든요. 전단지 한 장도 없고 블로그나 유튜브에 PM이라고 검색해 봤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시기였으니까 내가 전달한 그 누군가도요. 제가 지금 전달을 하면 제 말 끝나고 저랑 헤어지고 나면은 당연히 네이버에 PM 이렇게 써 보시겠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PM 써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면은 '제가 뭐 이상한 거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100 명이 시작하면 99 명이 포기하고 예 거품이 빠지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1-2 명만이 겨우 성공하죠. 근데 그 1-2 명은 정말 큰 부를 이루겠죠. 근데 확률이 너무 적다는 거죠. 1% 2%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막대한 자본이 필요됨. 그리고 3 에서 5년 사이에 이 회사가 오픈한 지 3 에서 5년 사이가 되면 이때는 성공률이 80% 이상이에요. 근데 어떤 걸 내가 시작했는데 성공률이 80% 이상이다?
이것만으로도 뭔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0명이 시작했을 때 6명은 어느 정도의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때는 시스템이 안착되면서 지금처럼 저희처럼 교육하는 시스템도 있고 이런 책자도 생겨난 이런 시기인 거예요. 80% 이상이 성공할 수 있고 조직과 전문가보다는 일반인들이 성공할 수 있는 비율이 높은 시기이고 그리고 억만장자의 탄생 비율이 이곳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거죠.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5 년에서 9년 사이에 이때는 인제 전문가가 유입이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타 회사의 조직과 전문가들이 유입되는 시기. 성공 확률이 이때는 50% 정도로 떨어지는 거죠. 일반인들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그 일반인들은 성공하기에는 인제 약간 힘들어지는 시기에 접어드는 거예요, 이때는. 근데 중요한 건요. 내가 이 3 에서 5년 사이 지금 이 시기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이 그래프대로라면 내 밑에 저기 10 대든 뭐 5 대든 뭐 100 대든 어딘가에요. 전문가가 유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유입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내 그룹에 전문가들이 유입이 되고 타 회사의 조직이 유입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 이 시스템을 제대로 배워 놓고 그 전문가들이 유입됐을 때 예 시스템으로 계속 이게 안착되고 굴러갈 수 있게끔 내가 준비가 돼야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제 10년 이상 되었을 때 이때는 정말 가슴 아픈 단어예요. 소비의 시기. 제가 진짜 소비만 하다 끝난 것 같거든요 그때. 특출한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는 시기이며 일반인은 성공하기 어렵다. 사업보다는 소비의 시기라는 게 20년 이상 된 회사를 선택하는 분들한테 꼭 해 드려야 되는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아메이, 뉴스킨, 애터미 지금 특출난 사람들이 시작하면요 그분들 돈 벌 수 있죠 당연히. 뭐 특별한 사람들은. 그렇지만 일반인들은요 들어가 봤자 내가 그거 사 먹기가 바쁜 거예요. 사 먹고 쓰기 바쁜 시기인 거예요. 내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10 명을 붙잡고 "너 뉴스킨 알아? 너 아메이 알아?"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 중에 몇 명이 모른다고 할까요? 대부분은 다 알고 써 봤어요. 뭐 들어 봤어요. 지금은 안 써요. 하물며 "난 사업도 해 봤어."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길 지나가는 사람 10 명을 붙잡고 PM 아세요? 그게 뭐예요? 무좀약이에요? 뭐 이런 사람 있겠죠 당연히. 네.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 시기 내가 어떤 시기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해야 성공할 수 있을지 쪼끔만 생각해 보면요. 결코 지금 유행하는 거를 따라가는 거는 내가 성공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예. 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예전에 뭐 지금 노래방을 하는 것과 뭐 한 20-30년 전에 노래방을 여는 것과 어떤 사람이 더 성공을 하냐 이거예요. 20-30년 전에 노래방이 동네에 진짜 딱 하나밖에 없을 때 이럴 때 얼마나 그분들 돈을 많이 벌고 건물까지 지금 건물주가 돼서 지금은 부를 누리면서 살고 있겠죠. 그런 내가 뭔가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타이밍이라는 거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선택할 수 없는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회사도 내가 선택할 수 있고요. 제품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스폰서와 타이밍은 내가 선택할 수 없다. 이게 진리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스폰서를 많이 막 고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를 뭐 고를 수 없다. 이 말은 이제 쪼끔은 시대에 안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 타이밍 정말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게 이 타이밍이다.'라는 거 그거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PM은 정말 누구라도 시작하셔야 되는 그런 아주 굿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리고 PM 전 제품은 인제 안전성을 검증받은 제품이에요. 안전성과 효능 이런 것들을 다 검증받은 회사고요. 어 뭐 각 뭐 유산하나 유니시티 뭐 뉴스킨, 아메이 각 사업자들이 다 본인들의 제품이 당연히 최고인 거죠, 그분들에게는. 그치만 어느 한 개인의 말을 듣기보다는 이 제품이 어디서 검증을 받았는지, 그 검증 기관은 얼마나 공신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로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말빨 좋은 사람이 우리 게 좋아."라고 해서 이거를 인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제품을. 이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은요, 저희가 건강하려고 먹잖아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살려고 먹어요, 살려고. 죽기 싫어서. 그렇다면은 내 입으로 들어가서 내 몸에 흡수되고 혈관까지 흡수되고 세포까지 들어간 제품인데 안전성이 반드시 검증이 돼야 돼요. 안전하지 않다면 안전하지 않은 제품이 오히려 98% 흡수된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안전한지를 이 TUV라는 곳에서 저희는 인증을 받아요. 사실 처음에는 저희 회사도 스위스 비타민이라는 곳에서 인증을 받았었는데 사실 거기서는 인증받는 제품들이 꽤 있어요. 그곳에서 인증받는 것은 꽤 많아요. 근데 인제 저희는 프리미엄이잖아요. PM은 프리미엄 제품이에요. 다른 제품들하고는 독보적으로 정말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싶어 하는 이 회사의 철학이 반영이 되면서 TÜV로 옮겨갑니다, 인증기관을. 이 TÜV는 독일 기술검사협회예요. 기술검사협회인데 어 154 년이 됐어요. 이 TÜV가 만들어진 지가 154년 됐어요. 저희 나라 사람들 집신 신고 네 기계 지고 다닐 때. 독일은 이미 이런 기술 검사 협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154년 전에 독일에서 아주 큰 증기 보일러가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정집에 있는 그냥 작은 보일러가 아니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 가지고 한 도시를 막 위협할 정도로 그런 큰 보일러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그때 인제 많은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어떤 걸 만들었을 때 안전한지를 테스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인제 경각심을 갖게 되면서 이 TÜV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TÜV는요 그냥 뭐 어느 정도 뭔가 기술력이 있는 걸 인증해 주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어떤 기관이냐면요. 독보적인 기술력. 독보적이고 굉장히 하이 퀄리티 기술이고 정말 안정성이 클리어하게 인제 인증된 것들 그런 거에만 인증 마크를 부여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예전엔 63 빌딩이었지만 지금은 롯데타워로 이제 랜드마크가 바뀌었잖아요. 그 롯데타워가 그 잠실 석촌호수 호수 옆에 지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지반이 약하다." 물이 막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반이 약해서 여기가 너무 위험하다." 막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처음에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롯데타워가 이 TÜV에서 인증을 받아 버린 거예요. 이 TÜV에서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안전하다.' 이거를 더 이상 뭔가 어 팩트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돼 버린 거예요. 안전한 거를 따질 수 없어요. 여기서는 인증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TÜV에서 인증을 받았고 그리고 아주 전 세계 세계적인 명차 람보르기니도 이번 연도에 저희 서초동인가 어딘가에 그 S AS 센터가 생겼거든요. 람보르기니 AS 센터가 생겼는데 처음으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몇 억 막 4 억, 5억 막 10억 이렇게 하는 차들인데 그것을 인제 만드는 것도 TÜV에서 인증을 받지만 그것을 서비스하는 그런 업체들도 TÜV에서 저희 인증 센터를 저기 뭐야 서비스 센터를 인증받았다라는 거를 대대적으로 또 광고를 했어요. 네이버에 기사에 막 쫙 떴었죠. TÜV 인증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TÜV는 그 정도로 독일의 명차 뭐 BMW, 아우디, 벤츠, 뭐 포르쉐, 람보르기니 이런 명차들이 인증을 받는 그런 아주 유명한 기술검사협회고요. 의약품, 식품 그리고 산업 전반적인 인증 기관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인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PM이 이 TÜV에서 건강기능식품 회사 최초로 인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최초로. 안전성과 그 하이 퀄리티 기술을 인증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제품 어떤 제품을 보든지요. 이렇게 QR 코드가 있어요. 여기. 요렇게 QR 코드가 있어요. QR 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를 켜가지고 그걸 이렇게 갖다 대면은 이 TÜV에서 인증받은 그 사이트로 자동으로 연동이 돼요. 연동이 되기 때문에 아, 이게 TÜV에서 어떠한 것으로 인증을 받고 요러요러한 항목들을 검사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GMP죠. GMP는 제약산업의 표준이라고 해요.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의 약품 안전성을 검증하는 기관인데 제약산업의 표준이에요. 근데 저희 PM이 약이 아니라는 거죠. 건강기능식품이에요. 건강기능식품은요, 제약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겠죠, 당연히. 제약은 굉장히 까다롭고요. 근데 이 PM이 그럴 필요도 없는데 자발적으로 이 GMP를 우리가 통과를 했다라는 거죠, GMP를. 근데 더 중요한 거, 메이드 인 저머니라는 거예요. 메이드 인 저머니. GMP도 각 나라별로 있거든요. 한국 GMP, 미국 GMP, 뭐 이런 GMP들이 나라별로 있는데요. 독일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깐깐함의 정말 그 대명사예요. 깐깐함의 대명사, 엄격하고 깐깐함의 대명사. 그런 GMP를, 그 독일 GMP를요, 한국에서 GMP를 통과했다고 해도 독일로 들어가려고 할 때는요, 독일 GMP에서 다시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미국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다 똑같아요. 미국에서 GMP 통과됐다고 해도 독일로 들어갈 때는 다시 GMP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독일 GMP에서 검증을 받은 것은 프리패스라는 거예요. 한국에 들어올 때, 어디를 들어갈 때 프리패스. GMP로는 프리패스라는 거죠. 그 정도로 깐깐하고요. 이 GMP 공정을 거쳤다라는 거는 뭘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식품 같은 경우는요, 어디서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뭔가 성분이나 함량이 다를 수 있어요. 쉽게 설명드렸을 때 한약도 식품이잖아요. 근데 그 한약 중에, 한약이 아니죠. 그 아무튼 10전 대보탕, 10전 대보탕이라는 것을 우리가 서울에서 만든 것과 부산에서 만든 게 함량과 성분 모든 것들이 동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스피린을 생각해보면, 약을 생각해보세요. 아스피린을 생각해봤을 때는 서울에서 사 먹는 약국에서 사 먹는 아스피린, 부산에서 사 먹는 아스피린, 미국에서 사 먹는 아스피린, 전 세계가 다 동일하다는 거죠. 그런 검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회사는. 그래서 모든 제품에 동일한 함량과 동일한 성분 이런 것들이 약처럼 표준화되어 있다라는 게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냥 센스인데 건강기능식품은요, 뒤를 이렇게 돌려보면요. 이 식품은 뭐 게, 소고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혼합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거기로 고지를 하거든요. 건강기능식품은. 정말 그래요. 건강기능식품 집에 혹시 뭐 파회사 거 있으시면 뒤에 돌려봤을 때 그런 것들이 다 써 있어요. 저도 뉴스킨 먹을 때 뒤에 그런 게 써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서은캅셀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그 서은캅셀은 그런 것들을 다른 것들도 취급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그게 의무적으로 써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PM은요, 전 제품 어떤 걸 봐도 그런 문구가 전혀 안 써 있단 소리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말하는지 아세요? 예, 예. 뭐 말하는지 알아요? 건강기능식품 뒤에 돌려보면은 그런 게 써 있어요. 게나 육류, 뭐 닭고기, 이런 것들과 함께 제조되었습니다.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걔네들이 여기 조금 들어갔을 수도 있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PM 제품은 전 제품이요. 그런 문구가 전혀 1도 없어요. 그거는 식품 공정을 거치지 않고 GMP를 거쳤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정말 대단한 제품이라고 또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도핑 테스트에 이제 통과된 제품만 등재할 수 있는 인증기관. 이제 킬렌 리스트라는 곳에서 이 제품이 전 제품을 다 인증을 받았어요. 하물며 바르는 제품, 하물며 애기가 먹는 제품까지도 이 킬렌 리스트에서 인증을 받았다라는 거죠. 킬렌 리스트는 검증을 받았다는 건데 킬렌 리스트는 도핑 테스트 방지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뭔가를
이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건강보조제를 먹잖아요. 근데 탑 클래스 운동선수들은 그게 정말 제한적이래요. 아무거나 먹을 수 없고 한약도 제대로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어떻게 어떤 경로로 뭐가 들어갔을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은 그냥 몸이 튼튼해지고 싶었는데 도핑 테스트를 해봤더니 스테로이드제가 검출됐어. 그러면은 금메달을 박탈당할 수도 있고 출전이 정지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제품을 선택하는 게 한정적인데 이런 도핑 테스트에 통과됐다는 클린리스트에 그 인증받았다는 그런 것만 있으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도핑 테스트에 통과되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 스테로이드제, 각성제, 호르몬 정보체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없다라는 소리거든요. 억지로 내 기능을 올리는 그런 성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뇌도 임산부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고 도핑 테스트 통과돼서 정말 탑 클래스 내 몸값이 몇십억 이상인 사람들이 먹는 제품인데 하물며 우리는 내 몸값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걸 그렇게 따지고 들고 그럴 필요까지 없다라는 거죠. 예, 요런 것만 봐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제품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할랄 인증, 코션 인증. 요즘에는 이제 먹는 것에 대한 그 인식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특히 뭐 선진국일수록 그 인식들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선진국은요, 이 할랄 인증이나 코셔 인증 이런 마크를 꼭 확인하고 먹는다고 하죠. 그 도널드 트럼프의 딸 이방카 아시죠? 이방카도 이 코셔 인증 마크가 있는 것만 먹는 걸로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예, 이런 거는 정말 재료 기구부터 그것을 키우는 환경부터 정말 영에서부터 이 최종 끝까지 다 관여해서 하나하나 다 엄격하게 까다롭게 따진 것에서만 부여되는 마크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걸 또 한 번 여기서 인증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독일 국제표준기구 ISO 이 기준을 엄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320명의 의과학자가 만든 제품이에요. 어떤 회사의 연구원, 뭐 어디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그냥 연구원으로 취직한 사람들 몇 명이 모여서 만든 그런 제품이 아니고, 네, 320명의 의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제품이고 PM 자체 NTC 이론을 비롯한 100여 개의 특허를 취득하고 있죠. 출원 중인 것도 있고. 네. 다음은 이제 NTC 이론인데요. 저는 이제 PM 제품을 쭉 설명을 하고 항상 이 말을 해요. 저희 회사는 PM이라는 회사에서는요. 어디 저기 오지에서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신비한 명약을 우리가 발견해서 그 제품을 그것을 넣어서 만든 제품들이 아니다.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C, 미네랄, 각종 미네랄, 뭐 코큐텐, 뭐 이런 것들 다른 회사에도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PM은 이 난리가 난 거냐는 거예요. 다 똑같은 제품, 뭐 유기농으로 만들어서 되게 좋긴 하지만 어쨌든 성분들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성분들은. 그러면은 니네께 좋다, 우리께 좋다, 성분 자체가 이렇게 논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PM이 이 난리가 난 이유는요. 단지 딱 하나예요. 내가 눈이 좋아지자고 먹는 비타민 A, 베타카로틴이 정말 내 눈에 98% 흡수돼서 일을 하느냐, 그것을 가능케 한 거예요. 이 PM은. NTC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눈이 좋아지고 싶어서 비타민 A, 베타카로틴을 먹었을 때 그 먹은 비타민 A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눈을 이루고 있는 세포까지 가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근데 눈 근처도 못 갔어, 흡수가 안 돼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똥으로 나가고 오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흡수율이 떨어지는 일반 제품들이고요. PM 제품은요, 이 NTC라는 특허로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98% 세포 이용률을 자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NTC는요, 뉴트리언 트랜스포트 컨셉이라고 그 약자예요. NTC라는 그 단어는 내외적으로
세포 수준까지, 여기 써있죠. 세포 수준까지 영양소가, 여기가 제일 사실 안 믿겼어요.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곳으로 정확히 영양소를 전달합니다. 라고 이것은 논문에 쓰여 있는 것을 한국어로 번역만 한 거죠. 논문, 이 말로요, NTC를 논문을 써서 이제 검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말로 검증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논문이 딱 나오면은요, 막 표적이 되는 거거든요. 전 세계 과학자나 이런 연구하시는 분들의 표적이 돼요. 그 사람들은 이 논문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오류가 없는지, 이 논문에 오류가 없는지, 이게 진짜 가능해? 이런 것들을 어, 캐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하나 태클을 걸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세포 수준까지. 이 말 당연히 태클 걸 수 있겠죠. 세포. 진짜 세포까지 가느냐. 그리고 영양소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곳으로 추적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정확히, 여기 빨간색으로 써놨어요. 정확히 exactly하게 영양소를 전달한다라는 거죠. 정확히. 정확히라는 건 정해져 있어요. 야, 너 2시까지 정확히 와야 돼 하면은 몇 시까지 정해져 있죠. 2시라는 게. 그렇지만 점심쯤에 와, 아니면 2시쯤에 와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1시 50분에 와도 나는 2시쯤에 온 거고요. 2시 10분에 와도 2시쯤에 온 거예요. 근데 정확히라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정확히 보낸다는 거예요. 영양소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곳으로. 나는 지금 내 몸이 제일 필요로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산소가 너무 부족해. 이 폐에 산소가 너무 부족한 게 지금 너무 급선무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폐로 가야 되는 거야. 내가 이 제품을 먹었을 때. 폐로 가야 돼. 그게 정확히예요. 그쵸?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곳, 폐로 가는 거. 그게 이제 이 NTC 이론인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이 하나하나 모든 이 마이크로솔브나 PTC 기술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하나의 브랜드화를 시킨 게 NTC이기 때문에 뭐 과학자처럼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개념을 알고 가시면 되잖아요. 개념. NTC가 뭔지 그 개념만. 쉽게 얘기하면요.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지금 관절이 너무 안 좋은 사람인 거예요. 관절. 이 손목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관절이 너무 안 좋아서 여기 염증이 그득그득하다고 보면 이 액티바이즈 진하게 한 잔 먹었을 때 이 손목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쵸? 내가 갑상선이 지금 너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먹었을 때 목 주변이 빨개져요. 어깨가 너무 안 좋아. 뭐 50견 있고 어깨가 너무 안 좋아. 그럼 어깨가 빨개져요. 네. 너무 신기한 거죠. 그냥 어제 피부가 맞아요, 달아오르고 맞아요. 제가 그랬잖아, 아까. 피부가 좀 약하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한 게 바로 이 NTC는요, 내가 약한 곳에 가장 먼저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게 NTC라는 거죠. 그리고 위가 안 좋으신 분은요, 이걸 드셨을 때, 명치가 좀 아파요.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위에 지금 굉장히 진짜 안 좋은 독소가 너무 가득해. 그러면은 즉각적으로 이 제품을 드시고 토를 해요. 그리고 장이 지금 너무 독소가 많아. 그러면 이 제품 드시고 설사를 해요. 그런 게 다 NTC가 적용됐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서 독소는 내가 갖고 있는 게 좋아요? 빼는 게 좋아요? 빼는 게 좋으니까 당연히 빼주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NTC 자체가 하나의 기술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이크로솔브나 PTC, 미셀화 뭐 아주 다양한 그 기술들이 있잖아요. 이 회사에서 특허가 100여 개니까 그런 것들이 모여서 흡수력을 체내 이용률을 98%, 세포 이용률을 98% 높이게끔 한 모든 기술들의 집약을 NTC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거, 네, 마이크로솔브 기술이죠. 마이크로솔브 기술. 이거 얘기하면서 이제 저는 바로 이제 데몬스트레이션을 보여줘요. 마이크로솔브 기술은요, 저희가 먹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이런 성분들이요. 사실은 우리는 뭐 다 뭐 수용성이겠지라고 저도 처음에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지만 오히려 비타민 많이 먹으면 더 안 좋아요 라는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요. 비타민이나 이런 그 미네랄이나 많은 영양분들이요. 비타민도 대표적으로 비타민 B와 C를 제외한 나머지 비타민 A, D, E, K는
전부 다 지용성이에요. 지용성이라는 건 뭐냐면 수용성은 물에 녹는 거고요. 지용성은 기름에 녹는 게 지용성이에요. 그러면은 내 몸에 들어갔을 때 내 몸은 뭐예요? 내 몸이 기름이에요? 물이잖아요. 그러면은 지용성이 내 몸에 들어갔을 때 잘 녹아서 흡수가 될까요? 잘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오히려 흡수력도 떨어지고 그걸 흡수시키게 하기 위해서 다 간과 간과 뭐죠? 그게? 간과 쓸개가 너무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담즙을 내보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걸 많이 먹으면 더 안 좋다라는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이 마이크로솔브 기술이 없는 일반 제품은 그게 사실 맞는 얘기인 거죠. 기름이 산화되면요. 정말 그게 안 좋은 암을 유발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무엇보다도 독성이 많은 게 기름이 산패됐을 때예요. 산패된 기름. 그럼 이 우리가 먹는 지용성 혹은 오메가 얘네들이 내 몸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그 지용성이 산패돼가지고 내 몸에서 독성을 유발하면 그게 또 안 좋은 거예요. 또 악순환인 거야, 악순환. 근데 우리 마이크로솔브 기술은 이 지용성을 수용화시키는 기술을 갖게 된 거예요. 지용성을 수용화시키는 기술.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이크로솔브 기술이 들어간 대표적인 제품이 이 오메가거든요. 오메가는 뭐예요? 물이에요? 기름이에요? 기름이죠. 그러면은 물에 떨어뜨렸을 때 어떻게 돼요? 섞이지 않죠. 섞이지 않고 물 위로 둥둥 뜨게 돼 있어요. 하면서 이제 실험을 보여주죠. 실험을 보여주고 이제 저는 꼭 이 냄새까지 맡게 해줘요. 뚜껑 열어가지고 우리 거 먼저 맡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타사 오메가를 맡게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타사 오메가를 맡게 해주면요. 너무 강력한 게 혀에 남아가지고 우리 거 냄새가 어떤지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냄새가 훨씬 약한 우리 PM 제품을 먼저 이렇게 맡아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오메가 냄새를 맡아보게 하면 다들 진짜 막 너무 역해하거든요. 이 마이크로솔브 기술이 이런 것이다. 우리 몸처럼 물에 들어갔을 때 바로 수용화되는 이런 기술이 마이크로솔브 기술이다. 라는 거, 그거를 이제 여기서 이 장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죠.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용성 물질의 흡수율이라고 해가지고 기존 식품은요 20%밖에 안 되고 태블릿으로 흡수하는 거는 10%밖에 안 되고요. 캡슐은 7% 감쌌기 때문에 근데 PM은 98%에서 100%까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마이크로솔브 기술이고 PTC 기술은 뭐냐면은 우리 세포가 있고 그 세포 안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미토콘드리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성을 해내야 돼요. 에너지. 그래서 내가 먹은 것이 세포를 뚫고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까지 그 당이 전달이 돼야 우리가 이 미토콘드리아가 ATP를 거쳐가지고 막 열을 발산하면서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우리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내는 건데 세포가 미친 세포들이 많겠어요. 아주 많겠어요. 너무 많겠죠. 네, 세포가. 미친 세포들이 많아가지고 이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세포 문이. 원래 인슐린이 이제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막 인슐린을 막 먹어줘야 되고 막 주사까지 놔줘야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 당뇨 환자분들은 세포 안에 영양분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세포에 영양분이 없는 거야, 당뇨 환자들은. 그래서 기운도 없고요. 뭔가 그래요. 진짜 기운이 없지. 에너지도 없고, 당뇨 환자분들은. 근데 이 PTC 기술은 뭐냐면 인슐린 없이도 세포 문을 여는 기술이에요. 인슐린 없이도 세포 문을 여는 기술. 저는 그래서 이 PTC를 저는 좀 쉽게 이해하는 걸 좋아해요.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한 얘기를 5, 60대, 50대는 아니죠. 한 60대, 70대이신 어르신들한테 설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그냥 고지고대로 이해하시는 분들 몇 분이나 계실까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해하기 쉽게 뭐라고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단독주택에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단독주택에 살아. 단독주택은 토인동이 있잖아요.
초인종이 있잖아요. 띵동 열어야 돼. 근데 어디든 초인종은 있지만 아무튼 단독주택에 산다고 생각을 해보고, 근데 우리가 이제 택배로 뭔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중요한 뭔가를 택배로 받아야 되는데 초인종이 고장난 거야. 초인종이 고장난 거야. 내가 뭔가를 택배 아저씨한테 직접 받아야 되는데 초인종이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현대의학은요, 그거를 그냥 임시 방편으로 창문을 그냥 깨부시고 그냥 집어 넣는 거라고 보시면 돼. 창문을 깨부시고 그냥 그 택배 아저씨가 그 택배 집어 넣은 거야. 그렇죠? 근데 이 PTC 기술은 뭐냐면 그 초인종을 대신 해주는 기술인 거야. PTC 기술이. 그냥 열어주게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PTC까지는 사실 그렇게 깊숙이는 설명을 안 하고 저는 마이크로솔브 하나만 얘기를 해도 대부분 신기해하시고 그 데몬스트레이션 보여주는 거기에 이미 이제 눈이 이제 뺏겼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술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거 얘기하면서 이제 사실 뭐 이렇게 기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막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흥미로운 거. 이렇게 뒤에 돌려봤을 때 뭐 개, 육류, 뭐와 같이 제조되었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도 흥미롭잖아요. 집에 가서 막 찾아보고 싶고. 그런 것처럼 좀 그런 위주의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대화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건강기능, 이 마이크로솔브나 지용성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얘기도 해요. 왜 모든 건강기능식품은 왜 가루로 만들어지지 않고 왜 다 알약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우리가 물로 수분으로 섭취했을 때 나한테 내 몸의 흡수력이 가장 좋다라는 거는 전문가가 아닌 우리도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렇다면 건강기능식품 회사에서는 이걸 모를 리가 만무하잖아요. 당연히 알고 있죠. 알고 있죠. 근데 왜 물의 형태로 전제품을 만들지 못하냐는 거.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거? 네. 왜 못 만드냐는 거지, 물로. 그게 이 지용성을 수용화시키는 걸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작게 쪼개고 막 이런 것들은 그 회사마다 다 무슨 나노 기술, 무슨 공법 막 해가지고 다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지용성을 수용화시키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다 알약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PM은 전 제품이 다 가루일까? 산화질소 하나 빼고. 그쵸?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왜 그럴까요? 라고 저는 질문을 좀 많이 던지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액티바이즈를 물에 떨어뜨렸을 때는 액티바이즈 바로 가라앉는데 리스토레이트는 왜 물 위에 둥둥 떠 있을까요? 이런 거. 그쵸? 그리고 그 파워 칵테일도 이렇게 하면요. 뭔가 이렇게 물막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됐다가 풀어줘야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그런 거를 이제 한 번쯤 생각해 보게끔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오는 제품이고 안전성이 다 입증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누가 많이 먹을까요? 운동선수들이 정말 많이 먹을 수밖에 없죠. 운동선수들이. 빨리 했나? 네. 운동선수들이 정말 많이 먹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요, 운동선수들이 유명한 운동선수들이 먹기 시작해서 이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유명해진 게 PM인데요.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이제 암 환자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해서 유명해진 PM이라서 약간 되게 좀 아이러니하죠. 근데 결국에는 둘 다 이제 내 몸을 생각해야 되는 사람인 거고, 어, 정말 몸이 재산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노라 하는, 여기 보세요. 농구 선수 허재의 두 아들. 우리나라 농구 선수 중에서 가장 탑이에요. 그냥 가장 연봉이 높죠. 예, 이런 선수들, 그리고 테니스 왕제 노박 조코비치, 이런 사람들, 그리고 어 허웅, 이 사람들은요 협찬받아서 먹는 게 아니에요. 또 내돈내산으로 먹는 거거든요.
왜 먹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선수들이 즉각적인 효과 때문에 많이 먹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4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레슬링협회, 대한탁구협회, 대한유도협회, 대한스케이트협회, KPGA, 남자 프로골프협회, 그리고 대한장애인협회 전 종목에 예, 협찬이 돼 있고 어제 이제 아주 그냥 반가운 그 소식이 있었죠. 그 펜싱 김준호? 김준호, 김준호예요? 네, 김준호. 김준호 저는 누군지 모르는데 아무튼 너무 잘생겼다고요. 네네. 잘, 동계올림픽의 펜싱 금메달. 금메달리스트예요. 네네. 그 금메달리스트 김준호 선수가 이제 아시아 그 전체 앰버서더 뭐 이렇게 홍보 대사로 음, 발탁되었다는 그 소식이 있었죠. 운동선수들이요 정말 줄 서 있는 거예요. 이 제품은 줄 서 있어요. 먹어달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네.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영양 불균형의 시대는 사실 이걸 설명할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요즘에는 건강기능식품 영양 보조제 이거를 하나씩 먹어야 된다라는 건 다 음, 알고 있고요. 이 영양분이 5대 영양소가 알맞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느 한 곳에 치중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상식으로 너무 알고 있고요. 이런 건강 상식이요. 아침 프로그램에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세요. 몸신은 예, 그쵸. 근데 우리가 먹는 거는 정말 옛날에 비해서 급격히 많이 먹고 있지만 먹는 건 많지만 그 먹는 거에 비해서 영양분은 없는 빈 껍데기들만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영양이 너무 결핍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해야 하고 옛날에는 뭐 사과 두 알로 해결해야 했을 철분 미네랄 양을 지금은 사과 13개를 먹어야 똑같은 상황이 되고 시금치 한 단으로 해결해야 할 거를 지금은 시금치 19단을 먹어야 네,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기, 땅, 뭐 바다, 물 어느 것 하나 오염이 안 됐다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먹거리로 인한 이 우리 몸을 해치는 것이 진짜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키운 걸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습니다 하면 또 별로일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땅도 이미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무슨 의미야? 우리나라에서 키운 걸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게 그쵸?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농약도 겁나게 많이 뿌리고 이미 토양 자체가 산성화가 됐는데 거기서 자란 걸 우리가 98% 흡수한다고 생각해. 그럼 농약도 98% 흡수하는 거야. 비료 막 이런 거. 너무 안 좋죠. 근데 이 PM은 너무 좋은 게 전 제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그 원료를 독일에서 직접 재배한 걸로 2년 동안 저온 숙성시킨 원물 그대로 저온 숙성시킨 재료들로 만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요 제품들인데요. 제품 페이지를 딱 끼면은 3종이 짜라락 나올 수 있게끔 딱 이렇게 만들었어요. 맨 처음에 이제 빡빡대를 설명하면서는 저는 실물을 옆에 한 포 한 포 직접 꺼내주면서 이제 옆에 놓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파워 칵테일은 내 몸, 그 중에서도 내 세포가 발라는 먹이에요, 먹이. 내 세포가 이거 좋아하는 먹이. 내 세포를 이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제품이고, 그리고 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설명드려요, 저는. 이렇게 막 가까이다, 이렇게 이 제품을 이렇게 막 가까이다 보여드리면서, 여기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야채, 과일, 곡물 이런 거 다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한 달 안에라도 다 드시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한 달 안에라도 여기 있는 거 다 못 살아요, 우리가? 절대 못 먹어요. 절대 여기 있는 거 무슨 뭐 알지도 못하는 이런 것들 이거를 어떻게 골고루 한 달 안에 먹냐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먹는다? 이거는 하루에 한 포로 여기에서 이 그려져 있는 야채, 과일, 곡물을 내가 다 섭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한 포 안에요 56가지 야채, 과일이 효소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영양분이 이 한 포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내 몸의 기능에 따라서 기능이 뭐 현저히 떨어지시는 분은 이 한 포로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많겠죠, 당연히. 몸은 뚱뚱해도요, 빈곤, 저기, 비실비실한 사람 많잖아요? 옆에 있는 우리 이 이령 사장님이 아까 뭐라 했냐면, PM 먹기 전에는 그런 느낌이었대요. 그냥 이 코탱이 하나에 이만한 풍선만 그냥 딱 꽂혀져 있는 느낌이었대, 자기 몸이. 네, 그냥 꼬챙이 하나에 이만한 힘드셨구나. 풍선이 꽂혀져 있는 느낌. 그러니까 속이 텅텅 빈 힘드셨구나. 느낌이었대요. 어, 힘이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근데 요런 영양분으로 내 몸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곳에는요, 여기 빨간 거 보시면, 베타카로틴 A는 이제 비타민 A를 만드는 전구체잖아요. 이 베타카로틴, 그리고 비타민 D, 비타민 C, 그리고 셀레늄. 이 네 가지. 셀레늄, 비타민 A, A, C, E. 요 네 가지는요, 이 네 가지가 같이 합쳐져서 섭취했을 때 아주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해서 그레이트 4라고 불려요. 이 네 가지가 같이 섭취되었을 때 그렇게 불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있고 항산화 작용을 엄청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비타민 B군 8종, 예, 액티바이즈에 들어있는 이 비타민 B군 8종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비타민 B. 그리고 강황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 염증에 너무 좋다고 알고 있는 커큐민도 여기에 들어있고요. 커큐민은요, 저희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강황이 몸에 좋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막 그 강황가루로 막 강황밥도 해먹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래봤자 흡수되는 거는 정말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냥 인도 사람처럼 그냥 삼시세끼 두고 잠깐 평생을 그렇게 강황을 먹으면 모를까 가끔 그렇게 한번 해먹는다고 해서 내 몸에 흡수되지 않는다. 이 커피면은 진짜 내 몸에 흡수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 이 파워 칵테일 그 독일 PM 안에 들어있는 커큐민은요, 다 그 50배까지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흡수력을. 그래서 이 제품만 먹어도 염증에도 아주 좋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국민 영양제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산균은 정말 어느 집을 가도요 다 있어요. 유산균 쟁여놓은 거 국민 유산균 락토핏 이런 것도 있죠. 네, 근데 그런 것들 무슨 되게 프리미엄 하나하다 못해 이제 프리미엄 유산균으로까지 번져졌는데 그런 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프리미엄 유산균도 필요 없고 이 안에 들어있는 락토바실러스 루테리, 락토바실러스 에시도필러스, 예, 이 두 가지 종의 유산균이요. 그 시중에 나와 있는 포유산균, 모유유산균, 당유산균, 뭐 뚱보유산균, 뭐 그런 것들을 다 기능을 해주는 유산균이 아주 강력한 게 두 가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유산균도 다른 거 안 드시고 그냥 이것만 같이 섭취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안에는 10가지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요. 식이섬유가 없으면 또 유산균만 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유산균에 먹이가 있어야 내 장 안에 가서 잘 증식을 하니까. 근데 그 안에 식이섬유까지 있어서 아주 탁월한 작용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소화효소 5가지가 들어있거든요. 소화효소 5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효소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한테 받고 태어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1000만 원치를 받고 태어났고, 누구는 100만 원치밖에 못 받고 태어난 거예요. 그럼 100만 원치 받고 태어난 사람은요, 쟤는 좀 허약체질이야. 쟤는 뭘 먹기만 해도 살찌더라. 이런 사람이고, 뭐, 1000만 원치를 받고 태어난 사람은 상대적으로 쟤는 참 튼튼한 체질이야. 쟤는 참 안 아파. 쟤는 그렇게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화효소나 이런 효소를 많이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건강 체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체질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이 효소의 영향이 되게 큰데요. 효소는 내 몸에서 0이 되면 사람은 자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명과도 아주 그냥 직방으로 연관이 돼 있는 게 효소인데 그 효소가 사실은 대사효소 그리고 소화효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먹잖아요. 옛날처럼 정말 딱 삼시세끼 요것만 먹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냥 문만 열고 나가도 온통 있는 게 다 먹거리고 집에도 냉장고만 열어도 잔뜩 있고요. 삼시세끼만 딱 먹고요. 군것질 한 개도 안 해. 이런 사람 진짜 거의 없을 거예요. 살면서. 뭐 디저트를 먹는다던가 커피를 마시러 가서 빵 쪼가리 하나라도 먹는다던가 정말 많이 먹거든요. 근데 그 많이 먹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소화 효소를 다 써버리고 다 썼으니까 어떻게 이제 대사 효소까지 끌어다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아파지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파워 칵테일에 있는 소화 효소 5가지를 섭취해 줌으로써 그럴 필요가 없고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도움을 주는 게 이제 이 효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리스토레이트. 파워 칵테일은 광을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쉽게 말해서 리스토레이트는요 때를 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근데 광 내고 때 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때 빼고 광 내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때 빼고 광 내고. 사실은 정말 저렴한 이 리스토레이트가요. 파워 칵테일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네. 지금 현대인들은 좀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안 좋아진 환경들 때문에요.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독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 해독 얼마나 내가 안전하게 내 몸을 해독시키는지 중금속도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것도 굉장히 문제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천연 미네랄로 내 몸을 샤워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중금속을요. 이 미네랄들이 기량작용 즉 밀어내는 작용으로 빼주는 역할을 해요. 예. 그래서 칼슘, 아연, 마그네슘, 셀레늄, 뭐 구리, 망간, 뭐 별의별 게 다 들어있죠. 근데 사실 저는 비타민 D3 따로 먹었었고요. 칼슘도 따로 먹었었고 마그네슘도 따로 먹었었고요. 제가 뭐 이렇게 검사하면 아연이 항상 부족하게 나와서 아연까지 따로 먹었어요. 그러면 이 리스토레이트 한 봉지에서도 이미 저는 4개를 따로 먹은 거예요. 4개. 4개를 다 각각 다른 제품으로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에 다 들어가 있고 아까 인제 지나갔지만 이 파워 칵테일에도요. 제가 그 종합 비타민 영양제 먹고 있었고 유산균 따로 먹고 있었고요. 식이섬유까지 따로 먹고 있었고 비타민 B군도 따로 먹고 있었어요. 이거 지금 파워 칵테일하고 리스토레이트 안에 들어있는 거 이 안에 것만 얘기해도 지금 8종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8종에 저는 오메가까지 먹고 있었으니까 9종을 먹고 있었죠 혼자. 그랬는데 이 3종, 단 3종으로 제품 가격은 거의 뭐 10분의 1 밖에 안 되는 걸로 해결이 됐으니까 안 바꿀 이유가 없었죠. 네. 그래서 이 리스토레이트는 천연 미네랄 해독이라고 해서 체내에 쌓여 있는 활성산소 그리고 중금속 이런 것들을 다 내보내요. 내보내고 산성 체질인 이 나의 체질을 알칼리 환경으로 바꿔주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리스토레이트 하면은 대표적으로 뭐죠? 숙면. 숙면에 도움을 받았다라는 분들이 정말 많고요. 그리고 리스토레이트 먹고 얼굴이 밝아졌다, 살이 빠졌다, 붓기가 빠졌다, 정말 이런 분들도 너무 많아요. 리스토레이트 미네랄이 부족하면요. 정신적으로도 이상해지고요. 내 몸이 굉장히 아파요. 이유 없이. 우리 엄마 세대들 이렇게 보면은 어디가 아파 죽겠대요. 아파 죽겠어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대. 그럼 결국에 그 사람들 다 어딜 가요? 통증의학과를 간단 말이야. 나 분명히 통증은 있는데 아무 데서도 내가 아픈 걸 안 알아주고 다 괜찮다고 하니까 통증의학과를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통증의학과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어렸을 땐 통증의학과라는 게 없었어요. 그 통증의학과라는 학과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통증의학과라는 게 동네에 하나 둘씩 생겨났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그 저기 뭐죠? 정수기가 전 집안 곳곳에 네 각 가정에 보급이 된 그 시점부터 통증의학과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얘기죠. 그거는 뭐냐면요. 그건 뭘로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미네랄이요. 예. 미네랄을 가장 손쉽게 섭취할 수 있는 거는 생수예요. 물. 근데 그 물을 잘 섭취하고 있었어 우리는.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수기를 들이면서 정수기는요. 필터망으로 미네랄을 다 걸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은 뭐예요? 그냥 그냥 물. 그냥 물,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H2O. 맹물인 거야. 그 안에 미네랄이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맹물인 거예요. 그 맹물만 먹다 보니까 이 우리 미네랄 부족 증상이 막 이렇게 막 급격하게 늘게 된 거죠. 미네랄이 부족하면 아프게 돼 있고요. 미네랄이 부족하면 990가지 질병에 노출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칼슘만 부족해도 147가지 질병에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칼슘이 부족하면요, 내 몸은 비상사태. 칼슘이 부족하면 혈액 속에 칼슘이 부족하면요, 뼈에서 끌어오는 거예요. 칼슘을. 그래서 칼슘 이 농도 혈중 농도를 맞추는 거예요. 칼슘 농도를. 그 농도를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뼈에서 끌어왔었기 때문에 뼈는 골다공증이지. 그 끌어다 쓴 칼슘은 둥둥 떠다니다가 나의 좀 취약한 부분에 턱턱 가서 붙는 거야. 어깨에 붙으면 오지랖. 손끝에 가가지고 얘네를 막아버리면은 수족 냉증이 오고, 네, 별의별 게 이제 다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심장에 가서 붙으면은 심근경색이 올 수 있고, 뇌로 가서 붙으면은 뇌경색이 올 수도 있고, 네, 그런 아주 위험한, 오히려 칼슘이 나를 공격하는 그런 게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이 리스토레이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액티바이즈. 이 액티바이즈는요, 별명이 너무 많아요. 산소 주스, 뭐 에너지 주스, 그리고 또 혈관 청소부. 그럼 별게 다 많죠.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식약처에서 법으로 뭐 산소가 증가된다 이런 말을 쓸 수 없게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졌지만, 독일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 유통되는 액티바이즈 여기 밑에 보시면요, 옥시 플러스라고 써 있어요. 정확하게 옥시 플러스, 산소가 플러스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체온을 상승시켜줘요.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오는 질병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내 팔목을 꽁꽁 묶어갖고 여기가 이제 피가 안 통하게끔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가 안 통한다는 건 여기에 산소가 안 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괴사되는 거예요. 산소가 없는 건 그 정도로 무서워요. 괴사가 되고 내 뇌에 단 몇 분이라도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뇌사에 빠지게 돼요. 네, 근데 그런 산소를 내 몸에 정말 중요한 그 산소를 내가 증가시켜준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운동 중에는 이 액티바이즈를 정말 많이 먹어요. 운동할 때 어떻게 돼요? 격하게 운동을 하다 보면 산소를 많이 뱉어요. 우리가 막 운동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막 죽어라 운동하고 나면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마셔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산소 보충. 그쵸. 산소를 보충해 준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수시로 이 빨간 통을 마시는 거고, 운동이 끝나면은 젖산을 분해하기 위해서 리스토레이트를 마시는 거예요. 그 운동선수들은 그 루틴으로 정말 많이 먹죠. 산소를 계속적으로 공급해주고 또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올려주는 역할을 또 이 액티바이즈가 하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의 정말 애정템이죠, 애정템. 그래서 이 제품이 또 마셨을 때 산소가 올라가잖아요. 에너지가 올라가잖아요. 에너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체온이 상승해요. 체온이 상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1시간 주말로 운동을 하죠. 네, 막 뛰고 운동을 하죠. 그리고 막 찜질방 가가지고 막 땀을 내죠.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근데 이 액티바이즈 진하게 한 잔 먹으면 그런 것들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진짜 운동 하나 없이 이 액티바이즈만 정말 퍼먹었더니 살이 빠졌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죠. 에너지를 계속 내게 하니까. 내 몸에서 에너지를 발산시키니까. 그래서 그런 제품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또 많이 먹는 이유는 또 청소. 혈관 청소 때문에 정말 많이 먹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그 커피 실험을 보여드려요. 결국에는 내 혈관 안에 혈액이 끈적끈적하고 산성화되었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 안에 이상 지질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방 찌꺼기들. 네. 끈적끈적한 지방 찌꺼기들 이런 것들 뭐 이물질들 그런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 안에 중금속도 당연히 막 떠다닐 거고요. 근데 얘네를 어떻게 내가 청소해내냐는 거예요.
얘를. 다른 장기들은요, 막 교체를 할 수가 있고요. 뭐 안 되면은 뭐 이렇게 인공으로도 넣을 수도 있고 솔직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구 2바퀴 반이나 담을 수 있다는 이 길이의 혈관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현대 의학으로는. 그래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내가 늙어서 나이 먹어서까지 건강하다는 건요. 혈관이 건강하다. 혈관과 혈액이 건강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정말 많이 드시죠. 그러면서 뭐죠? 이거? 커피 실험을 보여드리면서 이 물도 뜨거운 물만 처음에 보여주면서 이게 내 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 안에다가 그 맥심 커피를 넣으면서 이 안에는 분명히 커피 원두도 있고요. 설탕도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프림, 동물성 유지방이 있어요. 근데 내 피에 이렇게 들어갔어. 자, 섞으면은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나쁜 게 있는지, 독소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 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딱 그 헌혈을 한다고 피를 채취했을 때도 그 피만 봐서 뭐 알아요? 거기 안에 내 피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청소해낼 것인가? 이게 진짜 관건인데 이 액티바이즈가 그 혈액 청소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넣어가지고 보여주면서 자 보이시죠? 분명히 아무것도 안 보였었던 커피 믹스였는데 자 뭐가 보여요? 지방이 보이기 시작하죠. 지방을 분리해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분리되고 막 이러는 거 이제 얘기를 해드리죠. 그러면서 내 혈관도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고 리스토레이트가 밖으로 빼내는 그런 기능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 3종 중에요. 나 뭐 하나만 먹으면 안 돼? 라고 하시지만 그러면 안 돼요. 그럴 바엔 드시지 마세요. 이 3종을 완벽하게 다 함께 섭취를 해야 궁합이 맞는 거예요. 뚫어주고 액티바이즈가 뚫어주고 때 빼고 광내고 이게 모든 게 다 돼야 되는 거지 뚫지도 못했는데 뭐 때를 어떻게 빼요? 그쵸? 뚫어야 그 안에 있는 혈관에 있는 관 속에 있는 뭐 찌꺼기들을 청소를 하고 뭐를 하곤 할 텐데 일단 액티바이즈가 뚫어주고 스토레이트가 청소해주고 그리고 그 파워 칵테일이 영양소를 보충해 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는 잘 설명을 안 해요. 그냥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까지만 얘기해요. 이거는 그냥 정보니까. 암의 발생 원인은 산소 부족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많은 질병들이 야기가 되죠. 대표적으로는 뇌졸중, 안구 건조, 각막 부종, 기울림, 만성 피로, 무호흡증, 암, 종양, 만성 심장병, 당뇨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 요통, 시력저하, 백내장, 비만, 우울증까지도 이 산소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병들인데 이 중에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임병헌 사장님은. 이 중에 없으세요? 그러면 이제 뭐 하나라도 있는 거지, 사람들이. 그리고 주변에 이걸로 고생하신 분들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서 거기서 이제 소개를 또 유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요즘에 애기 엄마들한테는 여기를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은 본인 애가 ADHD예요. 이걸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내가 먼저 읽어주는 거죠. 그리고 발달장애 아동 99.99%가요. 이 PM 주스를 마시고 개선이 됐대요. 하면서 일본에서 이렇게 실린 기사들이고요. 어린이 뇌에 좋은 것 해가지고 그 책을 일본에서 쓴 이 스즈키 쇼헤이작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120페이지에 이 효소 주스, 산소 주스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까지 있어요. 그 아이들이요. 발달장애 아동, 자폐아, 지적장애, 발달장애, ADHD, 아스퍼거 증후군, 뭐 다운 증후군, 뭐 이런 염색체 이상 등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재단, 네, 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아이들에게 효소 주스를 조기 산소 주스를 마시게 한 다음에 네, 개선이 되었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하더라고. ADHD에도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럴 때. 네. 그래서 이거 한번 쭉 읽어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로 딱 넘어가면서 저는 그래서 어떻게 제품을 드셔야 되냐면요. 저는 바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요. 그 사람한테 설명한 다음에 제품 드셔보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절대.
절대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난 당연히 이 사람 먹는다라는 그 가정 하에 제품을 그래서 싸게 드시는 방법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딱 이 장을 펼쳤을 때 제품 싸게 드시는 법, 회원 가입을 하고도 저렴하게 드시는 법을 2가지 방법으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하면서 이렇게 오토십이라는 3개월 프로그램 그리고 6개월짜리 풀세트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하면서 저는 이때부터 이제 바로 이걸 꺼내는 거예요. 이걸 꺼내서 이렇게 항상 여기로 풀어줘요. 여기로 풀어줘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우리는 인제 한 번 더 이해하기 쉽게 여기 정리를 해둔 거지만 우리는 이해하기 쉽지만요. 처음 본 사람들이 이거 보고 뭔 소리인지 잘 몰라요. 특히 오토십은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자 오토십은 막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죠.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유튜브에 올린 제 거 유명한 영상 있잖아요. 그 보상 푸는 영상 그거를 그냥 또 그대로 풀어준다고 네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2가지 중에 선택을 하시거나 2가지 다 같이 하셔서 매니저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이렇게 매니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보상 플랜과 리더십 보너스를 이 책자 설명하면서 이거를 설명할 일은 없어요, 사실은. 네. 보통은 이제 PM 제품 처음 만나는 사람들하고 인제 하는 거라서. 근데 이거는 인제 사업을 시작하시고 나서 보상 플랜을 가르쳐야 하는 파트너들에게 꼭 필요한 초기 사업자들에게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매니저가 되는 조건, 유지되는 조건 이거는 다 이해하고 계세요? 2 분 다? 매니저가 되는 조건은 본인 아이디로 1000 포인트를 사든지 아니면 본인 플러스 사나 합산이 1000이든지 그때 매니저 그룹은 제외된다는 거죠. 이것 또한 이 보상 플랜에 관한 거는요. 그냥 간략하게 이런 게 있다라고 인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써 놨고 보상 플랜 또한 유튜브에 이 보상 플랜 보상 그 행정적인 부분까지 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죠. 그걸로 인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니저 되는 조건, 유지 조건, 직급 보너스, 6레벨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거고요. 이 여기 아래 이거는 뭔지 아시죠? 이 오른쪽 하단에 보면 GP 20% 이거는 리더십 보너스를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 보너스 만약에 내가 GP라서 20%를 받는데 내 파트너가 GP면 거기서는 0이라서 리더십 보너스는 받을 수 없다. 그 옆에도 쭉 이어나가는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장을 펼쳐서 저는 항상 "저는 현재 여기에요." 하고서 이제 자랑을 해요. "저는 현재 여기에요." 하면서 막 동그라미를 막 쳐 가지고 하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어유 얼마 안 남았네요." 이래. "꼭대기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좋다. 네네. 꼭대기 뒤에도 또 있어요. 그쵸, 그쵸. 근데 일단은 이것까지만 얘기해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추가한 게 IMM 위에 별을 달아 놨어요, 이 책자에. 별을 네. 달아 놓은 이유가 저는 MM 뭐 이런 거 딱히 설명을 안 해요. 그냥 그 뭐 어떤 사람을 만나도 가장 첫 직급을 IMM으로 도전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최단 기간에 IMM을 가야 내가 이 사업하기가 재밌지 1년 만에 IMM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은. 1년 안에 IMM이 못 됐다는 거는 사실 얼마 돈을 못 벌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러니까 1년 안에 1년 안에가 아니고 최단기간 안에 가장 먼저 IMM 직급을 달성하게끔 이 IMM을 이때부터 엄청 강조해서 얘기를 해요. IMM. 자 IMM은요 10,000 포인트 이상의 매출이 일어나야 되고 또 매니저가 내 하위에서 세 라인이 나와야 돼요. 직대가 아니어도 돼요. 2 대에서 3 대에서 매니저 하나가 있어도 그것도 인정. 네. 그리고 이 10,000 포인트라는 거는 대략적으로 한 1,300만 원의 월 매출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1,300을 내가 어떻게 팔아?' 속으로 이 생각하고 실제로 말을 꺼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반드시 그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자 보세요. 하위 직급자 3 명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와 같이 이 사업을 함께 할 사람이 3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같이 일으킨 매출이에요. 절대 나 혼자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 혼자 어떻게 여기 보세요. PT면은 100,000 포인트예요. 그러면은 1억 3천 이고요. 저는 SP니까 그러면은 얼마예요? 3억 가까이 되는 매출을 저 혼자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한 거겠죠.
그래서 IMM 빨리 도전하셔서 최대한 가입한 지 2개월 만에 도전을 하셔가지고 빠른 승급 보너스 65만 원까지 네, 쟁취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IMM에 계속 포커스 돼서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회사는 캅보너스를 주는데 IMM에서부터 캅보너스를 준다는 게 미친 거예요. 정말. 정말. 근데 제 차를 본 사람들은 여기 굉장히 관심 있게 봐요. 이 캅보너스를. IMM이 되면요. 16만 9천 원이 이때부터 누적이 돼요. 내가 지금 당장 차를 사지 않아도 16만 9천 원씩 누적이 돼요. 원래 이게 15만 원대였나? 그랬는데 올랐어요. 14만 4천 원. 14만 4천 원이었는데 요 몇 달 사이에 올랐죠. 16만 9천 원으로 올랐고요. 여기 보시면은 저는 현재 SP라서 매달 130만 원에 추가 보너스를 현금으로 받아요. 현금으로. 여기서 사람들이 이걸 현금으로 준다는 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냥 그 차 회사에 대신 납부를 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130만 원을 그냥 내가 커미션을 만약에 1,000만 원 받는다. 그럼 130만 원 추가해서 1,13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설령 내가 한 달 월 할부금이 130만 원짜리가 아니고 100만 원짜리를 하면 30만 원은 그냥 내가 써도 되는 예, 그런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PP가 됐을 때부터는 260만 원의 캅보너스를 받아요. 캅보너스 260. 260이면요. 진짜 괜찮은 회사 월급이에요. 월급. 누군가의 월급을 우리는 캅보너스로 지급받는 이런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종은 BMW, 기아, 미니, CL이 됐을 때 최고 직급자가 됐을 때는 포르쉐까지 최근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쳤죠, 진짜. IMM부터 독일 여행을 보내줘요. 독일 여행. 네, IMM은요, 사실요, 죄송하지만 IMM은 제가 그 전에 했던 뉴스킨으로 따지면요, 인대막 사업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포인트 수준이. 정말 얼마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도 이 IMM이라는 아주 초기 사업자를 이 회사에서는 중간 리더로 IMM부터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IMM의 모든 것들이 포커스가 맞춰서 트레이닝을 하고요. 이 IMM 인센티브 투어 독일을 가지만 우리나라에서는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잠실에 있는 아주 유명한 고급 프랑스 호텔이 있어요. 소피텔이라고. 거기서 1박 2일 동안 IMM이 되는 그 첫 번째 IMM이 됐을 때 그때 또 이제 이 트레이닝을 해줘요. 아, 이번에 공지. 네, 최고급 호텔에서 이 초기 리더 사장님들을 모시고 트레이닝을 직접 회사에서 시켜준다는 거예요. 원래 저희가 해야 될 일을 회사에서 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IMM 인센티브 투어는 그해 11월부터 11, 12 다음 연도 1, 2 네 달 동안 연속으로 IMM을 달성하거나 이상 유지를 하면 네, 그 다음 연도 6월 달에 독일과 인근 유럽 국가를 여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갔다 왔죠. 정수연 사장님도 갔다 오셨고 너무 좋아요. 이 자체가 너무 여행을 가는 그 기준들이 누구나 정말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갈 수 있게끔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최고 직급자만 1년에 4번 보내주면 그게 무슨 비전이에요? 뭐 1년 내내 부러워만 하라는 거지. 그쵸? 네. 그리고 네네. 두 번째는 윈터 리더십 투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12월에 가는데요. VP 이상 이것도 리더십 교육을 하는데 교육을 또 유럽 베를린에서 해준다는 거야. 이거를 교육을 무슨 또 유럽까지 오라고 해서 하는 건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크리스마스 갈라 파티나 이런 12월에 하기 때문에 완전 파티 분위기인 것처럼 전 세계 다 네, 전 세계가 다 이때는 모이는 거예요. 여러 국가 네, PM. 국가에서 모이는 거고 뭐 8, 9, 10 이 3개월 중에 2번 이상 VP 이상의 직급을 달성하면 갈 수 있는 조건이고요. 개인정 조건은 별도로 있어요. 그리고 월드 투어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IMM 인센티브 투어하고 윈터 리더십은요. 자비 부담이 있어요.
자비 부담이 있어요. IMM 인센티브 투어 때는 저희가 84만 원인가 그렇게 내고 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인터 리더십 이번에는 79만 원을 내야 돼요. 그게 이제 유류 할증료하고 뭐 무슨 비용 해가지고 그 조금의 비용을 내고 가요. 내고 가지만 사실 독일 가는데 80여만 원으로 가는 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비행기값도 네네네. 비행기 값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정도는 우리가 이 리더십 트레이닝, 교육 이런 거에 좀 돈을 내고 가고요. 그리고 3번, 4번 월드 투어하고 그 PT 인정식은요. 전액 무료예요. 전액 무료고 이 3번, 4번은 배우자도 함께 동행할 수 있어요. 원하신다면. 그래서 월드 투어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돈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 신랑도 210만 원 이렇게 내고 갔다 왔고요. 이번에 뉴질랜드 갔다 왔죠. 11월에 9월에 아직 11월 오지도 않았는데 9월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월드 투어는 매년 3월 매년 3월에 가는데 이번에 뉴질랜드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좀 미뤄져가지고 이렇게 가게 된 거고 그래서 내년 3월에 세이셸을 가게 되죠. 내년 3일에 세이셸을 가게 되고 가장 환상적인 드림 투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내가 VP가 되고 특대에 IMM 컨펌한 파트너를 2명 배출한 사람이면 갈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세이셸 이번 달만 이제 하면은 이제 확정이 돼요. 그리고 4번 PT 인정식은 이거는 정말 이중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정말 고퀄리티 정말 이렇게 이보다도 나는 고퀄리티로 보내주는 회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두바이로 갔다 왔어요. 이 회사가 원래는 프랑스 니스에 생페트로라는 그 회장님 개인 소유의 섬이 있어요. 이 개인 소유의 섬 거기서 이제 진행되는 인정식을 겸하여 그 프랑스 남부를 그 크루즈를 타고 이렇게 도는 그런 여행인데 이제 바뀌었어요. 그거 선택하실 수 있고 또 하나는 두바이 선택하실 수 있고 또 하나는 플로리다. 미국 플로리다 이 셋 중에 하나를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데 가장 인기 있는 건 프랑스이다 보니까 빨리 PT가 된 사람들이 이제 이걸 선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PT 인정식은 우리 신랑은 65만 원 내고 갔다 왔어요. 두바이를 그 초호화 여행을 65만 원 우리 신랑 냈고 나는 무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PT면 근데 한 번 PT 되면 그럼 그 이상 직급이면 그다음에 이제 뭐 인정식 못 가잖아. PT는 한 번밖에. PT는 인정. PT 이상의 직급이 되면 또 가는 거예요. PT 인정식을. PT 이상의 직급. 근데 이거 좋은 질문을 했어요. 제가 이번에 PT 인정식을 SP로 갔단 말이에요. 딱 SP 딱 끝난 SP가 되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GP가 돼야 다음을 갈 수 있대요. GP가 돼야 다음 등급이 돼야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안에 CL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은 한 번밖에 못 가는 거예요. 1년 안에 한 직. 어. 너무 빨리 성장. 그치. 그래갖고 여기 이제 회장님 마인드 자체가 그렇게 빠른 성장, 빠른 승급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신대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여행 혜택이 있으니까 이 여행 혜택도 누리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잠시만요. 뭐죠? 네. 여기는 이제 전 제품이 쭉 나와 있는 거라서 한 번씩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아이고.